2021년 4월 19일 생각의 주인 되기. 오늘의 주제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모든 아빠에게 감사드는 말로 시작하려고 해요. 모든 아빠,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와서 밤새 생각이 많았는데요. 친구들 모두 서로 웃으면서 말하고 있지만 자기만 아는 무게감을 묵묵히 버티면서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감히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무게감으로 느껴져서 가정을 지키려 헌신하는 친구들이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곁에서 함께 노력해준 모든 엄마, 어머니께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부모님께 보살핌을 받지 못한 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저의 고등학생 시절은 조금 특별했어요. 입학하던 시기에 처음 만들어진 과를 선택했는데요. 반이 단 하나만 배정되어 있어서 3년 동안 친구들과 담임선생님 모두 똑같았습니다. 당시에는 조금 지긋지긋하다는 생각도 하긴 했지만 특별한 괴짜가 있던 것도 아니고 대부분 사이좋게 지내서 그런지 몇 년에 한 번 연락하고 만나도 어색함이 좀 덜한 편이에요. 한 친구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오랜만에 몇 명의 동창과 만났습니다. 어릴 땐 장례식장에 가는 게 내키지 않았어요. 뭔가 죽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 막연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의 아버님을 생전에 만나뵌 적은 없지만 아버님의 존재 덕분에 친구가 존재했고 친구 안에 아버님의 존재가 함께 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올라오니까 왠지 친구 아버님이 친근하고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친구들과 대화하면서는 요즘 제가 생각하지 않는 소재가 많아서 그 느낌이 좀 새로웠습니다. 등산복은 적고 골프복이 뜬다. 정신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아이는 몇 살이다. 앞으로 몇 년 더 일하면 쉴 거다. 너는 노후 준비는 하고 있냐? 등등 저와 다르게 살아가는 친구들의 고민이나 계획을 듣다 보니까 한 여자의 남편, 아이들의 아버지, 직장의 일원으로 살면서 겪는 40대 중반에 어쩌면 반평생을 넘게 살았을지도 모르는 친구들의 삶이 조금 이해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국어사전은 현실을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일이나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대화를 나눈 4명의 친구들은 모두 다른 현실을 느끼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삶의 환경도, 만나는 사람도, 나누는 대화의 내용도 다르다 보니 서로 생각하는 주제가 다른 건 당연해 보였어요. 그런 친구들을 처음 만난 게 벌써 30년이 돼가는데 생각의 주제나 말하는 표정, 눈빛과 제스처 등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 보여서 재밌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현실을 뭐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그 현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일까요? 어제 주제였던 오감을 한번 떠올려보면 오감은 현실을 느끼게 합니다. 그 오감이 왜곡됐다면 현실도 왜곡되고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악화될 수 있어요. 오해라는 걸 깨닫고 사과해도 그 데미지가 치유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의 주체는 생각이다. 생각은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정보에서 만들어지고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있을수록 더욱 더 강해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이에요. 반복된 생각이 만들어낸 현실감을 현실로 느끼는 것. 이건 끌어당김의 법칙과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실을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하나는 순간의 현실이고 다른 하나는 상상하는 현실입니다. 순간의 현실은 지금 여기라는 시점에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을 몸의 오감을 통해 느끼는 것이고 상상의 현실은 각 사람이 현실로 상상한 장면의 현상을 오감의 반응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의 차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둘 모두를 현실이라고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일 겁니다. 네빌 고다드, 닐 도널드 월시, 바딤 잘란드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쓴 책에서 공통적으로 현실감과 느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통해 제가 얻은 건 이렇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오고 싶을 때, 그래서 지금 나는 뭘 하고 싶은 거지? 나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면 부정적인 현실감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때 가만히 호흡하면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면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이건 오염된 오감을 정화하는 방법으로 제가 사용하는 건데요. 한 번은 꼭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만약 이대로도 잘 안 된다면 손을 가슴과 배에 대고 그 체온을 느끼면서 천천히 호흡을 해보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부정적인 느낌은 왜곡된 정보로 오염된 오감이 상상하는 현실이고, 정화된 오감은 지금 여기라는 순간의 현실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때 내면의 내비게이션이 켜지고 불편함에서 편안함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 거예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오감이 정화되고 내면의 내비게이션이 작동해서 일상에서 느껴지는 불편함마다 편안함으로 안내받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내 마음 전문가 풍요였습니다. 감사합니다.